안녕하십니까. 원예치료사 김종규입니다. 오늘은 원예심리상담, 원예치료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예치료 이론에서는 원예 요소를 세 가지로 주요 요소를 구분합니다. 원예와 원예활동, 대상자, 또 원예치료사. 그러나 원예심리상담에서는 한 가지 활동 환경을 더하여서 주요 네 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 환경이 원예나 또는 대상자, 또 원예치료사나 원예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네 가지 요소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예 하면은 이제 식물, 화예, 또 원예에 관련 재료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원예를 이용한 2차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원예에 있어가지고 이 식물이라고 하는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식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식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식물의 성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식물을 좀 키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예 치료사, 원예 심리 상담사들은 식물을 좀 키워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 우리가 식물의 생리라고 그러죠. 식물의 자람의 원리, 또 그들이 어떤 원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식물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이제 그래서 이쪽 원예 치료, 원예 심리 상담을 전문하는 분들에게 텃밭을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텃밭은 1년을 주기로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식물이 어떠한 모습으로 처음에 씨를 뿌리고 또는 모종을 심고 해서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가장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국화를 가을에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과 수업을 하는데 한 어르신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작은 이 국화가 왔는데 이 국화를 이제 일반 흙에다 심었을 때에 가을에 이제 를 지나서 겨울이 되고 또 봄이 돼서 다시 이 국화가 이만한 크기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키워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화원에서 사서 자그마한 화분에 심는 그러한 국화들은 키가 아주 작죠. 사실 이런 국화들은 성장 억제제가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잘라주고 해서 여름이 지나면서 꽃몽오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가을에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실질적으로 키워보는 경험,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를 우리도 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이제 봄에 되면은 초봄에 이제 구근 식물을 할 때에 히아신스 같은 것들을 심습니다. 그러면 히아신스를 심을 때에 여기서 꽃이 피었던 우리가 경험이 있다면은 그 대상자들에게 말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꽃이 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가지고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정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또 체험 모든 것들이 다 묻어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정서를 가지고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식물의 본래적 자리와 원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래적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물들은 대체로 우리가 원예 활동에서 사용하는 식물들은 대체로 아열대 지방에서 들여온 것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실내에서 심기에 적당한 온도와
또 적당한 또 채광 이런 것들이 있는 식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식물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돌봐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물이겠죠. 그리고 또 빛을 받는 어떤 정도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정에 있기 때문에 또 환기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거.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육식물을 한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다육과 선인장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원산지라고 하는 거죠. 식물의 원산지. 그래서 그 식물의 원산지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가지고, 또 때로는 이제 원예적인, 그래서 가정 가운데 원예, 우리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테두리에 들어왔고 또 어떠한 과정으로 왔기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수경 재배를 많이 합니다. 또 테라리움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수경 재배를 할 때에 흙을 다 털어내요. 그리고 흙 대신에 하이드로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흙 대신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식물이 우리 활동하고 나서 상당히 식물의 입장에서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수경 재배를 하고 나서는 바로 본래적인 자리, 탁자라든가 아니면은 거실이라든가 이렇게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 정도는 이 식물이 좀 쉴 수 있도록. 식물이 쉰다는 게 뭡니까? 광합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좀 어두운 데서 하루 정도는 조금 자리 잡을 때까지 쉴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원예적인 이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또 세 번째는 사람의 양육 과정과의 연계성을 관찰한다. 사람이 자람과 또 식물의 자람, 동일한 연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패럴렐 이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계성 속에서 우리는 식물을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식물의 자람에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작물 재배하면서도 초기에 비료도 주지만은 그러나 중간에 웃거름도 주기도 합니다. 사실 토양이 척박한 토양과 또 때로는 굉장히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의 자람을 한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척박한 토양에 있는 식물이 훨씬 더 빨리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생을 마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생물, 모든 식물과 동물, 모든 생물들은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습니다. 즉, 이 척박한 환경에서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다는 것을 이 식물은 알기 때문에 꽃을 피고 열매의 어떤 정도가 굉장히 비옥한 토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고 그리고 탐스럽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식물은 그러한 종족 번식의 본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식물의 생장의 이해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는데 그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식물이 자라다 보면은 조금 이제 보기 좋지 않은 그러한 이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라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간의 양육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쁜 습관과 나쁜 모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식물을 버릴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버릴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라내서 아름답게 손질을 하듯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이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식물을 통해서 함께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학생들의 그런 좋지 못한 또는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루만져 줌으로써 그것을 자꾸 잘 다듬어서 뭔가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식물의 양육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물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사람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계성을 관찰하고 식물을 통해서 관찰이 되었을 때 그것을 사람의 양육과정, 그들의 좀 부족한 부분, 그들의 아픈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루만지고 감싸주고 또 돌봐주고 또 잘 조성해줘서 키워나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 원예를 관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봄의 방법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아는 것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우리가 다음 번에는 우리 원예를 나가서 이제 대상자에 대한 또 이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